사조용전 30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입심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북극성 자리를 곽정에게 선점당한 황약사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하여 이때부터 곽정과 황약사의 북극성 자리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내가 미리 찜해뒀다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었기에 손부터 올라가는 황약사였습니다. 이때 황약사는 600인력, 곽정은 400인력이었으니 자칫하다 곽정의 목숨마저 위험할 수 있었지만 황약사는 전력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곽정이 잘못된다면 황룡이 평생 자신을 원망할 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곽정은 전신에 핏대를 세우고 맞섰습니다. 5사부를 죽인 황약사를 편안히 죽이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황약사는 곽정의 살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자 반드시 황룡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여 이제 더는 손에 사정을 두지 않고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이대로라면 곽정은 얼마 못 가 죽을 것이고 그럼 사조영웅전도 끝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졸작이 될 수도 있었기에 전진 7자가 나섰습니다. 황약사는 이제 북극성의 곽정과 청강북두진의 전진 7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금세 황약사가 불리한 전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돌이 마옥이 갑자기 싸움을 멈추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저희 쪽에 사람이 많아 무림의 대선배를 곤란케 해드려 송구합니다. 하지만 어찌 주백통과 담사제를 해치셨는지요? 라고 했습니다. 이만한 황약사에게 패배를 인정하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황약사는 죽으면 죽었지 변명 따위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천하의 순돌이가 왜 이리 혀가 기냐며 무서운 장력을 날렸습니다. 곽정과 전진 7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을 했다면 황약사를 이겼을지도 모르지만 결과는 황약사의 장력이 마옥에게 적중될 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그리고 마옥마저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약사는 마옥의 가슴 파괴된 손을 뒤로 휙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정식으로 청강북두전을 깨트린 건 아니지만 이대로라면 너희도 불쾌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바란 대로 죽어주마. 모두들 덤비거라 했습니다. 한지붕 세가족의 마옥이 말했습니다. 청강북두진은 황약사에게 깨졌으니 깨끗이 인정합니다. 다만 주백통과 담사제의 복수를 해야 하니 복수를 하고 나서는 저희들도 목숨을 끊어 호의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요. 그 말이 뒤에 있던 전진 7자들은 이제 누구에게 공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황약사는 본래 원하는 밝히기가 힘든 법이라며 어서 덤비라고 말했습니다. 실은 주백통은 살아있었고 담사제는 구양봉이 혼자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곽정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밝힌다면 황약사에게 복수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곽정은 이런 기회를 노려 숨긴다면 돌아가신 사부님들의 뜻을 저버리는 거라 생각하곤 주백통은 살아있다며 모두 오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구양봉의 짓이라고 말해주자 모든 오해가 풀린 전진 7자였습니다. 홍철공도 진실을 밝힌 곽정이 사내답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황약사에 대한 원한이 골수까지 차오른 가진학은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곽정한테 죽더라도 같이 공격하자고 말했습니다. 곽정은 대서부가 이제 자신을 용서해 준 것 같자 감격스러웠습니다. 황약사는 곽정이 왜 자신에게 덤벼드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강남오개를 죽였다는 누명을 쓴 것을 말이죠. 황약사가 곽정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을 보았느냐? 그 말에 곽정은 내 손으로 사부님들을 직접 묻어주고 왔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인 것을 봤냐 말이다 라고 하고 싶었지만 황약사는 누명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머리가 좀 떨어진다는 곽정과 약간의 변태 기질이 있는 황약사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없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인 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덮어쓰지 마세요 라고요. 바로 황룡이었습니다. 오자마자 곽정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일러바치긴 했지만요. 하지만 여전히 변태스러운 황약사였습니다. 그간 세상의 모든 죄악을 황약사 탓으로 돌려왔는데 또다시 누명을 쓴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 이 애비가 강남오개를 죽인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식한데 신념만 가득한 곽정이었습니다. 옆에서 가진하게 부채질을 하니 아주 활활 타올랐습니다. 황룡이 곽정 앞을 막아서며 오해라며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했지만 듣기 싫다며 꺼지라고 소리치는 곽정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황룡도 이성을 잃어버릴 만했습니다. 그럼 나부터 죽여요 라며 서러움을 터뜨렸습니다. 그럼에도 곽정은 에이 절로 가 하며 황룡을 밀어버리곤 황약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때 황룡은 곽정을 아무리 좋아해도 맞고는 못 살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내 싸움은 격렬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어찌 황약사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거기다 가진학은 방해만 됐을 거였습니다.
버럭구초기는 누가 뭐래도 곽정 편이었습니다. 일단 곽정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곤 전진칠자 모두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곽정과 전진칠자가 황약사를 공격하는 모양이 되었고, 이는 좀 전에 황약사를 위기로 몰고 간 장면과 같았습니다. 과제낙은 방해만 될 뿐이라 뒤로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황룡이라도 죽이자는 마음으로 황룡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지낙은 무공보다 입심이 강했습니다. 황룡을 공격할 때마다 도화도의 암캐, 도화도의 암송아지, 도화도의 암고양이라고 했고, 황룡은 가지낙에게 잘도 한다면서 어디 한번 더 해보라고 하자 도화도의 암태지, 다음부터는 성별이 애매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화도의 암버섯, 도화도의 암개미, 도화도의 암꽃나무? 암꽃나무는 가지낙조차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황룡은 더는 신선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곤 그대로 가지낙의 새지팡이를 호수 속으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가지낙은 이제 별다른 수가 없어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에 비해 곽정 쪽은 더욱 치열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곽정 쪽이 유리해져 갔고, 황약사는 이러다 자신과 황룡마저 끝장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약사에게 내가 도우러 왔소이다 라고 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구양봉이었습니다. 모든 원한의 원흉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진칠자는 무작정 구양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곽정은 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곽정은 황약사에게 계속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황약사에게 곽정 하나쯤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전진칠자는 구양봉을 애워쌌습니다. 물론 전진칠자 중 담사제가 죽어 그 자리를 윤지평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윤지평이 아니라 담사제가 있었다면 구양봉도 고생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처럼 곽정이 있었다면 구양봉도 패배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지평 때문에 전력이 많이 떨어졌으니 황룡은 곽정과 황약사의 싸움을 어떻게든 말리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곽정이 반드시 크게 다칠 거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홍칠공이었습니다. 홍칠공은 무공을 깡그리 잃어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황룡과 눈이 마주친다면 어쩌나 했습니다. 안 와. 그새 황룡과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바엔 어쩔 수 없다 싶어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곽정이 준 구음진경 구조를 연마하여 조금은 회복하였기에 멋지게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멈추시오. 이 늙은 거지가 할 얘기가 있소 라고 말이죠. 멋지게 착지했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들 홍칠공의 무공이 고작 1인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용실공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찌 무림의 고수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오 라고요. 내일이 되면 바로 이곳에서 크게 싸움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약속을 어기고 오늘부터 싸우냐는 거였습니다. 홍칠공은 내일 싸움이 시작되면 누구 편에도 서지 않을 테니 약속대로 내일 싸우라며 만약 다시 싸움이 벌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구양봉조차 홍칠공이 다시 무공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곤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누구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겠다고 대답한 홍칠공은 좀 전에 싸움을 말린 자신이 어딘가 멋지다고 생각하곤 곽정과 황룡을 불러 다리를 주무르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큰 함선이 한 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함선 안에는 완한 홍련과 구천인 그리고 악당들이 있었습니다. 악당들은 배에서 내려 구양봉 쪽에 서서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젠 수적으로 불리한 전진 칠자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양봉이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홍칠공이 내 말이 말 같지 않냐며 크게 역정을 냈습니다. 말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2시가 넘어 약속 날인 8월 15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내 구양봉과 전진 칠자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곽정은 여전히 황약사에게 덤벼들 작정이었는데 황룡이 아버지를 죽인 완한 홍련을 보고도 왜 꼼짝을 안 하냐고 하자 그제야 완한 홍련에게 달려드는 곽정이었습니다. 악당들이 곽정을 막아보려고 나왔지만 다시 들어가 해버리는 곽정이었습니다. 이제 완한 홍련은 죽은 거였습니다. 곽정이 황룡 18장을 무섭게 날렸습니다. 그런데 곽정의 황룡 18장을 막아서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구천인이었습니다. 구천인은 곽정만 생각하면 이가 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곽정과 구천인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악당은 가지낙을 향해 덮쳐갔습니다. 이때 가지낙은 50인력, 악당은 70인력이었습니다. 100인력 이하의 싸움에서는 10인력만 차이가 나도 승부가 쉽게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얼마 가지 않아 가지낙은 죽을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화도의 암캐 황룡이 나섰습니다. 이때 황룡이 꺼져줄래? 라고 하면 꺼져줄게 라고 해야만 할 지경이었습니다.
황룡은 구천이가 혼자 싸우는 곽정이 걱정돼 도와주러 가야 한다면서 황약사에게 가진학을 대신 부탁했습니다. 황룡이 가버리자 악당은 다시 일어나 가진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황약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맹렬히 가진학에게 무기를 찔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돌멩이가 날아와 무기를 맞춰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약사는 돌아보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돌멩이를 튕겨내 가진학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이 무공은 탄지신통이라는 무공이었습니다. 가진학은 황룡과 황약사가 돌아가면서 자신을 구해주자 뭐하는 짓이냐며 차라리 죽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자 황약사는 다시 탄지신통으로 이번엔 가진학을 뒤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황약사가 김룡소설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낙영장법과 같이 무공도 자기가 직접 만든 무공만 썼으며 이 탄지신통을 활용하면 멀리서 누구든지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곽정과 구천인의 싸움이 과열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황룡이 다가와 돕겠다고 하자 곽정은 끼어들지 마! 라고 했습니다. 곽정의 말투는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곳은 호숫가라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구양봉과 전진칠자의 싸움은 구양봉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구멍은 윤지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조염려에서의 윤지평은 역대급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전진칠자는 폭죽을 쏘아 올려 지연병을 불렀습니다. 폭죽은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지원하러 달려오는 전진교도사들이 웜에 많기도 했습니다. 폭죽 하나로 완전 박 터졌습니다. 주백통까지 와버렸습니다. 주백통의 무공은 700인력, 이제 악당들은 모두 향냄새 맡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백통은 우리 쪽의 박을 터뜨렸습니다. 구양봉한테 덤벼드는 게 아니라 황약사한테 덤벼들고 있었습니다. 마옥이 제발 여기 좀 도와달라고 해도 그간 도화도에 갇혀있었던 게 분통이 터졌는지 황약사에게만 덤볐습니다. 구양봉은 주백통이 언제 덤빌지 모르니 일단 빠르게 전진칠자들을 해치울 작정으로 공력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럼 주백통이 황약사를 빠르게 이겨버리고 구양봉을 상대하면 좋았겠지만 이놈의 주백통은 유리한 상황에서도 엉뚱한 짓이나 했습니다. 구천이는 곽정과 황룡이 같이 덤벼드니 이길 수도 없기도 했고 안개가 너무 심해지자 우선 완한홍련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섰습니다. 황룡이 우리도 사부님을 우선 피신시키자고 말하자 곽정은 흥! 이라고 싸가지 없게 대꾸하곤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사부님들한테는 한없이 착한 곽정이었습니다. 황룡 말대로 홍칠공과 가진학을 건물 안으로 모신 뒤 다시 완한홍련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백통은 여전히 황약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황룡이 나설 차례였습니다. 황룡이 연고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즉시 황룡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황룡 말대로 구양봉을 처치하러 간 주백통에게 마옥이 다급하게 북극성 자리를 채워 구양봉을 포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술무게의 달인 주백통은 그새 또 말장난만 하고 있었습니다. 구양봉은 이러다 주백통이 공격을 시작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일단은 도망가야겠다 싶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양봉이 사라지자 더욱 경계를 하는 전진칠자였습니다. 그리고 안개도 더욱 심해져 앞이 안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구양봉의 수만 마리의 독사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홍칠공이 일단 모두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쳤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건 무술모 주백통이었습니다. 주백통은 건물 안도 부족해서 지붕 위까지 올라가 무섭다고 야단을 떨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황룡은 곽정이 걱정돼 곽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곽정이 황룡 뒤에서 나타나더니 앞으로 날 부를 것도 없어. 대답하지 않을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곽정은 정말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곽정의 말에 제 기분도 나쁠 지경이었는데 황약사는 어떻겠습니까? 하이 황약사가 따귀라도 때려줄 작정이었는데 갑자기 화살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화살들이 무차별 난사되자 일단 건물 안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들을 준비한 자는 바로 양강이었습니다. 건물 안의 사람들은 모두 무공이 지극히 높은 고수들이었기에 화살들을 막아내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구양봉의 독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 이대로라면 모두 죽고 말 것이었습니다. 하용칠공이 큰 소리로 모두 다 같이 건물 밖으로 나가 퇴각하자고 했습니다. 곽정은 사부님들부터 챙겼습니다. 그런데 가진학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 잡고 보니 황룡의 손이었습니다. 뒤에 있던 가진학도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황룡이 대려 손을 획 빼며 말했습니다. 누가 걱정해달랬어?
라고 이어 황룡의 말투도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건물 밖으로 나와보니 독사들이 길을 막고 있고 화살은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개가 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들 이제 정말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김영소설 내 최고지력 황룡조차도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지나기 황룡에게 말했습니다. 타구봉을 이 봉사에게 빌려달라고 말이죠. 가지낙은 장님이었고 이곳의 지리를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지낙은 모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소리치곤 앞장서 달려갔습니다. 이에 모두들 가지낙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모두들 가지낙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비가 내려 안개도 걷혔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자 가지낙은 황룡에게 타구봉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황약사가 가지낙에게 다가가 가대협이 없었으면 우리는 목숨도 건지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가지낙이 황약사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퇴! 그러면서 난 이번 일로 죽어도 동생들을 볼 낯이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황약사는 분노 조절장의 인생 60년이었습니다. 그대로 가지낙에게 무서운 장력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사조용전 30건이 끝났습니다.